앞선 시간에는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제사장에서는 그 기술을 실전에 적용해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고 깨끗하게 다듬는 과정, 바로 데이터 탐색과 전처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데이터 탐색과 전처리입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그러면서도 결과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장이 끝나면 여러분은 네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하는 전처리를 익힙니다. 둘째, 범주형 변수를 인코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분리하고 데이터셋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데이터 스케일링과 불필요한 변수 처리까지 익히게 됩니다. 목표를 확인했으니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데이터 탐색부터 시작해서 이상치와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전처리, 이어서 인코딩과 독립 종속 변수 분리, 마지막으로 데이터셋 분할과 스케일링까지. 이렇게 네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데이터 탐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룰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계속 사용할 테스트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팔머 펭귄 데이터셋입니다. 아델리, 턱근, 젠투 이렇게 세 종류의 펭귄 데이터가 담겨 있어요. 각 펭귄마다 종, 발견된 섬, 부리의 길이와 깊이, 날개 길이, 체중, 성별,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된 연도까지 8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귀여운 펭귄들의 데이터로 분석을 연습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만났으니 이제 그 첫인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데이터 탐색, 영어로는 EDA라고 합니다. 헤드와 테일로 데이터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미리 볼 수 있고요. 인포로는 컬럼의 타입과 결측치를 확인합니다. 디스크라이브로는 평균이나 최대값 같은 기초 통계량을 보고, 쉐이프로는 데이터가 몇 행 몇 열인지 크기를 확인합니다. 이 5가지가 데이터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보는 기본 동작입니다. 데이터의 생김새를 파악했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본격적인 데이터 전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처리가 왜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깨끗한 데이터가 정확한 모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측치나 이상치를 그대로 두고 분석하면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분석, 리포트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에서 전처리가 튼튼한 기초 공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서도 전처리는 필수 단계로 자주 출제되니 꼭 익혀두세요. 그럼 전처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5가지입니다. 결측치 처리, 이상치 처리, 변수 선택, 인코딩, 그리고 스케일링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측치 처리입니다. 결측치란 데이터가 비어있거나 누락된 값을 말합니다. 값이 비어있는 채로 분석하면 잘못된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빈값을 적절히 채워주거나 아예 삭제해야 합니다. 참고로 결측치는 영어로 not available, 줄여서 NA라고 표기합니다. 그럼 결측치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ISNA 썸으로 어느 열에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측치가 있는 행을 통째로 지우려면 드롭앤 A를 쓰고요. 반대로 삭제하지 않고 특정 값으로 채우려면 필NA를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삭제할지 채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상치 처리입니다. 이상치란 다른 값들과 동떨어진 유난히 튀는 값을 말합니다. 화면의 왼쪽 그림처럼 박스 플롯에서 위아래로 벗어난 점들이 이상치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분포에서
혼자 멀리 떨어진 값들도 이상치입니다. 이런 값들은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상치를 어떻게 제거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조건을 걸러내는 겁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불이 길이가 60mm 이하인 행만 남기도록 조건을 주면 그보다 큰 비정상적인 값들은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이렇게 조건 하나로 이상치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변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열은 과감히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드롭을 사용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컬럼스라는 옵션에 지울 열 이름들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열 이름 뒤에 엑시스 이퀄 2를 붙여서 열 방향으로 삭제한다고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중 편한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인코딩, 범주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컴퓨터는 글자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로 된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라벨 인코더는 각 범주에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고요. 겟더미스는 각 범주를 별도의 열로 펼치는 원한 인코딩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오브젝트 타입, 즉 문자로 된 전체 컬럼을 원한 인코딩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맞히고 싶은 정답, 즉 타겟을 종속 변수라고 하고 Y로 둡니다. 그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입력 데이터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 X로 둡니다. 화면처럼 드롭으로 타겟열을 뺀 나머지를 X로 타겟열 자체를 Y로 지정하면 됩니다. 문제와 정답지를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방금 나온 이 X와 Y는 부르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X, 독립 변수는 피처, 입력 변수, 속성, 예측 변수, 설명 변수 등으로 불립니다. 반대로 Y, 종속 변수는 레이블, 출력 변수, 타겟, 반응 변수, 결과 변수 등으로 불리고요. 책이나 문제마다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둘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X와 Y를 나눴으니 이제 데이터셋을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분할할 차례입니다. 보통 훈련용 80%, 테스트용 20%로 나눕니다. 사이클론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는데 결과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이 네 개의 이름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필수니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고정하면 매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처리의 마지막 단계, 데이터 스케일링입니다. 변수마다 값의 범위가 제각각이면 모듈이 헷갈리기 때문에 숫자들의 크기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맞추고요. 민맥스 스케일러는 값을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합니다.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4분 이수를 사용해서 이상치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데이터 특성에 맞는 스케일러를 골랐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탐색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변수를 지우고 인코딩과 스케일링을 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나눠 데이터셋을 분할하는 것까지 전처리의 모든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모델에 넣을 준비가 끝난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